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나이는 70을 훌쩍 넘겼는데 막상 죽음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주변에서는 한 분, 두 분씩 먼저 떠나가는데도 유언 이야기는 왠지 꺼내기만 해도 불길한 일처럼 느껴져서 애써 외면해온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평생 수많은 준비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키우기 위한 준비를 했고, 노후를 위한 준비를 했으며, 아플 때를 대비한 준비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준비만큼은 계속 미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가 바로 유언인데 괜히 미뤄두다 보니 마음이 늘 불안했다고 말입니다. 유언은 죽음을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유언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그 의미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거창한 법적 문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대단한 말솜씨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마음을 정리하고 남겨진 사람들을 덜 힘들게 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에 가깝습니다. 특히 70대를 넘어서면 삶은 갑자기 달라지지 않아도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처럼 스스로 말할 기회가 사라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준비하지 못한 말을 떠올리는 것은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언 준비는 두려워서 미루는 일이 아니라 여유가 있을 때 차분히 해두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왜 70대를 넘어서면 유언 준비가 필요해지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 마음 한켠에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쌓여가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실마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70대를 넘어가면 유언 준비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남겨진 가족들이 겪게 될 혼란과 갈등을 미리 막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재산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준비 여부에 따라 가족의 평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언이 없을 때 가장 먼저 벌어지는 일은 서로의 기억과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를 두고 누구는 약속이라고 기억하고 누구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사례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큰 재산은 없었지만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 정도는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문제는 유언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구체적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자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집을 관리할지, 누가 부모의 마지막 병원비를 더 부담했는지, 누가 부모를 더 자주 찾아왔는지 같은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튀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차분하게 이야기하던 형제들도 시간이 지나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고 결국은 서로 얼굴을 붉히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식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한마디만 남겨주셨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말입니다. 유언은
재산을 나누는 문서가 아니라 기준을 남기는 말입니다. 부모의 기준이 없으면 자식들은 각자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 기준이 다를 때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형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유언이 없는 상황이 곧 비교와 억울함의 출발점이 되기 쉽습니다. 누가 더 받았는지보다 누가 덜 인정받았다고 느끼는지가 더 큰 상처로 남기 때문입니다. 유언을 준비한 부모의 자식들은 다릅니다. 완벽하게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부모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듭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식들 사이에서 판결문처럼 작용하는 힘을 가집니다. 그 말이 없을 때 자식들은 각자 스스로를 변호하며 결국 서로를 공격하게 됩니다. 70대 이후에 유언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을 미리 막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떠난 뒤에 남을 갈등을 줄이는 일은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유언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평온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 첫 번째 이유를 이해하면 유언을 더 이상 불길한 이야기로만 볼 수 없게 됩니다. 유언이 가족 간의 감정까지 정리해준다는 말은 단순히 재산 문제를 넘어서 마음의 빚을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생전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누구에게 고마웠는지, 어떤 점이 미안했는지 아무 말도 남기지 않으면 자식들은 각자의 기억 속에서 부모를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그 해석이 다를 때 갈등은 돈보다 훨씬 깊은 감정의 상처로 번지게 됩니다. 한 80대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큰 재산은 없었지만 유언장 한 장과 짧은 손편지를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내용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고마웠던 점과 미안했던 점을 솔직하게 적었고 재산은 법대로 나누되 서로 원망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어르신의 자식들은 처음에는 담담하게 그 글을 읽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편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억울함을 느끼려는 순간 부모의 글이 떠올라 말을 멈추게 되었고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부모의 기준이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언은 재산 분배의 지시서가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의 말이 남아있으면 자식들은 서로를 상대하기 전에 먼저 부모의 뜻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차이가 분쟁을 막고 관계를 지켜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70대 이후에는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고 말로 전할 기회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은 마음이 또렷할 때 남겨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보여도 내일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그때는 하고 싶던 말이 있어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유언 준비를 미루는 분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직은 자식들이 잘 지내니까 괜찮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유언은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보험과 같습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준비해 두어야 진짜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떠난 뒤에 자식들이 다투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 바람을 말로 남겨야 합니다. 말하지 않은 바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70대를 넘어서 유언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내가 없는 이후의 가족 모습을 상상하고 그 혼란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보호하려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이 첫 번째 이유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유언을 더 이상 미루기만 할 일로 느끼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70대를 넘어가면 유언 준비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아있는 본인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을 자식이나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유언을 준비하고 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준비한 사람 자신의 마음 상태입니다.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걱정과 미련이 정리되면서 삶의 무게가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유언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무척 두려웠다고 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자식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혹은 죽음을 앞당기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차분히 종이를 앞에 두고 하나씩 정리해보니 생각보다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어떤 말은 꼭 전하고 싶은지, 미안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적어내려가다 보니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던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언을 쓰고 나서야 비로소 남은 인생을 사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유언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음 한켠에 늘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혹시라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말은 못하고 가겠구나, 이 마음은 전해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루가 편안해 보이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 유언을 준비해 둔 사람은 다릅니다. 해야 할 말을 이미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사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죽음이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고 대신 지금의 삶이 더 또렷해집니다. 유언 준비는 삶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삶을 다시 붙잡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을 정리해두면 그 이후의 시간은 덤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언을 준비한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변화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소한 일에 덜 집착하게 되고 사람과의 다툼도 이전보다 빨리 내려놓게 되며 괜히 서운한 마음을 오래 붙잡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이미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이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가장 힘든 감정 중 하나는 미련입니다. 하지 못한 말, 풀지 못한 오해, 전하지 못한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유언은 이 미련을 정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웠다면 고맙다고 남길 수 있고, 미안했다면 미안하다고 남길 수 있으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었던 원망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마음이 한결 단정해집니다. 그래서 유언을 준비한 뒤에 오히려 표정이 밝아지고 말수가 줄어들며 삶을 담담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음을 생각해서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리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삶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때 마음까지 정리되지 않으면 생각만 많아지고 불안은 더 커지게 됩니다. 유언 준비는 이 불안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막연한 걱정을 종이에 내려놓는 순간 걱정은 더 이상 나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언 준비는 남을 위한 준비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마음 정리입니다. 이 이유를 이해하고 나면 유언은 두려운 숙제가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선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70대를 넘어가면 유언 준비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은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상당히 다릅니다. 준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주변 상황에 끌려가며 본인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정리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병원에서의 치료 선택, 연명 여부에 대한 결정, 장례 방식과 이후 절차까지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의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70대 후반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생전에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괜히 연명 치료 같은 건 받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가족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막상 위급한 상황이 오자 가족들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혹시라도 살릴 수 있는데 포기하는 건 아닐지, 결정을 잘못해서 평생 후회하지는 않을지, 형제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가족 모두가 큰 정신적 부담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어르신의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뜻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유언은 재산 분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치료를 원하지 않는지, 어떤 방식의 마무리를 바라는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을 남기는 행위입니다. 이 선택을 남기지 않으면 마지막까지도 삶의 주도권은 내 손을 떠나게 됩니다. 반대로 유언을 준비한 분들의 마지막은 다릅니다. 한 80대 어르신은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함께 조용한 장례를 원한다는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셨습니다. 그 덕분에 가족들은 갈등 없이 어르신의 뜻을 따를 수 있었고, 오히려 마지막 시간을 담담하게 함께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언은 죽음을 앞당기는 문서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특히 70대를 넘어서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판단이 흐려질 가능성도 커지며 말로 설명할 기회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유언은 아직 판단이 또렷하고 마음이 안정된 시기에 준비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유언을 준비한다는 것은 인생을 정리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내 삶의 주인으로 끝까지 남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맡겨진 마지막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마지막을 남기는 일입니다. 이 선택을 해둔 사람들은 남은 시간을 훨씬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쓰러지면 어쩌지 하는 막연한 불안이 줄어들고 가족에게 부담을 남길 것 같다는 걱정도 함께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을 준비한 이후에 오히려 여행을 가거나 취미를 즐기며 하루하루를 더 적극적으로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지막을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0대를 넘어서 유언 준비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언은 미루는 일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70대를 넘어가면 왜 유언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은 멀게 느껴지고
괜히 이런 생각을 하면 기운이 빠질 것 같고 유언이라는 단어 자체가 꺼림칙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유언을 준비하는 사람은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유언을 남긴다는 것은 이제 그만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편안하게, 더 주체적으로, 더 나답게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자식들에게 서로 원망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족이 마지막 순간의 갈등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의 마침표를 내가 직접 찍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식들 믿는다. 알아서 잘하겠지.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해가 생기고 말하지 않은 부분에서 상처가 생깁니다. 유언은 불신의 문서가 아니라 배려의 문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맙기 때문에, 힘들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남기는 마지막 마음입니다. 그리고 유언을 준비하는 과정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괜한 불안이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 남기는 혼란입니다. 그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유언은 어느 날 갑자기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할 필요도 없고 법적으로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뜻을 글로 남기고 한 번 더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조금씩 다듬어 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준비하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70대를 넘어서 유언을 준비하는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남은 인생을 더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았다면 그것은 이미 준비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 시간을 계기로 내 삶의 마지막 장면을 스스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언젠가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고마움으로,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가장 편안한 마무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